이거 되게 꿀템이에요. 어떻게 더 영롱하고 그 반짝임을 유지할 수 있느냐? 도구바를 한번 사용해보세요. 바로 이 손입니다. 갑자기 웬 손? 완전 꿀팁이죠. 그러면 시간 지나도 이 펄이 예쁘게 남아있더라고요. 꿀팁이죠?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쌤의 꿀팁입니다. 우선 글리터 바를 때 좋은 꿀템 도구를 제가 추천해드릴게요. 대부분 글리터 바르실 때 손으로 많이 바르시죠? 저도 이런 눈두덩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바르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애교살 바를 때는 뭔가 좀 더 섬세해야 되는데 손으로 바르면 뭔가 둔탁하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도구가 필요하더라고요. 특히 이런 리퀴드 섀도우 바를 때 리퀴드 팁, 이 팁이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으면 잘못하면 그냥 화장은 망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쓰이는 도구를 제가 소개시켜드리죠. 대부분 이렇게 납작하고 짤뚱한 브러쉬 많이 쓰잖아요. 뭔가 힘있고 작아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을 터치를 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두껍게 발리는데 얘 때문에 자국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좀 더 난이도가 있게 전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짤뚱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콕콕콕콕 바르시면 편하더라고요. 근데 이 브러쉬보다 좀 더 얇게 라인처럼 그리듯이 글리터를 바르고 싶다. 좀 더 눈물 맺힌 듯이 좀 더 얇게 그렇게 주고 싶다 하면은 이 리얼 테크닉스의 이 실리콘 브러쉬입니다. 되게 뾰족하죠? 펜처럼. 이렇게 리퀴드 펄 팁을 꺼내가지고 손등에 덜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묻혀요. 그 다음에 콕콕콕콕 발라주면은 되게 얇게 그렇게 발리거든요. 이거 되게 꿀템이에요. 그래서 애교살에 바르는 게 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도구바를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 리얼 테크닉스 이 실리콘 브러쉬 추천. 그리고 두 번째 꿀템은요. 바로 이 손입니다.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손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면적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갑자기 웬 손?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섀도우가 있죠? 근데 나는 이 애교살에 바르고 싶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면은 여기 내 다크서클까지 묻잖아요. 그건 또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. 근데 나 얇게 바르고 싶다면은 이렇게 요만큼만 비비는 거예요. 좌우로 왔다 갔다. 이렇게. 그러면은 이만큼만 묻죠? 아까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. 그래서 이렇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해서 바르면은 잘 발리거든요. 보이십니까? 발린 거? 얘로 발리면 이건 약간 제가 좀 오버한 거지만 이렇게 발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손가락 끝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 했을 때 이런 느낌? 손가락 전체를 발랐을 때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꿀팁. 그래서 글리터 바를 때 편하게 해주는 도구 탑3는 이 짤뚱하고 납작한 브러쉬, 그리고 리얼 테크닉스 실리콘 브러쉬, 그 다음에는 내 손가락 끝에입니다. 이렇게 도구를 추천해드렸으니까 예쁘게 바르는 방법도 소개를 살짝 해드릴게요. 먼저 다크서클 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접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다 비치는 그런 케이스여서 눈 밑에가 어쩔 수 없이 칙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이제 눈가 정리를 컨실러로 해주고 파데도 발라서 해주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좀 더 칙칙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건데 저희 비법은요. 이런 섀도우 팔레트 부분 보면은 이런 걸 되게 어떻게 써? 싶을 정도로 되게 하얀 섀도우가 꼭 한 개씩 들어있을 거예요. 이런 애들로 애교살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근데 얘도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냐? 아니요. 방금 전에 얘기해줬던 이렇게 손가락 끝을 지그재그를 해서 딱 내가 애교살을 바를 부분에만 얘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주듯이 바르는 거예요. 이렇게 매트한 섀도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좀 더 베이스가 깔끔하게 돼서 그 위에 펄을 올려도 펄의 그 본연의 색깔이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제 다크서클에 있는 그런 칙칙한 피부 위에 예쁜 펄을 올려도 색이 좀 동떨어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밝은 매트 섀도우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 글리터를 바르면은 좀 더 그 글리터 표현이 잘 되겠죠? 이게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. 두 번째는 이런 리퀴드 제형의 글리터들 바를 때 꿀팁이에요. 이런 리퀴드 펄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. 처음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 보이고 진짜 화려하게 예쁘게 빛나는데 시간 지나면 뭔가 퍼석퍼석해지는 그런 거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죠? 아무래도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촉촉했던 표현이 약간 퍼석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이런 촉촉한 펄을 좀 더 유지시키고 어떻게 더 영롱하고 그 반짝임을 유지할 수 있느냐? 우선은 평소에 바르듯이 이런 리퀴드 글리터를 발라줍니다. 그 위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런 파우더 글리터를 얹어주는 거예요. 완전 꿀팁이죠? 이렇게 하면은 이 글리터 섀도우는 시간이 지나면은 날아가잖아요. 근데 이 파우더 글리터는 언제 어디서나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. 그래서 얘가 밀착이 되면서 얘는 퍼석하게 사라지더라도 그냥 얘를 바른 것보다 좀 더 영롱하게 유지가 됩니다.
완전 꿀팁이죠.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쌤의 꿀팁입니다. 제가 보고 배웠어요. 이게 바로 두 번째 꿀팁이었고요. 세 번째는 이런 파우더 글리터. 그냥 얹으면 펄 날림 진짜 심하잖아요. 이미 이 뚜껑에도 펄이 엄청 날려있거든요. 근데 얘를 드라이한 저희 눈두덩이에 막 발라봐요.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 10%도 안 남아있어요. 그래서 얘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메이크업 픽서나 이런 미스트를 사용해주는 거예요. 그럼 이 픽서와 이 미스트를 어떻게 사용해주느냐. 브러쉬, 이런 납작한 브러쉬 있죠? 실리콘 브러쉬 말고 이런 그냥 일반적인 브러쉬에 얘를 뿌려줘요. 그래서 얘를 촉촉하게 적셔주신 다음에 이 파우더를 묻혀가지고 얹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확실히 이 물기, 수분기 때문에 눈에 더 촥 달라붙거든요. 그러면 시간 지나도 이 펄이 예쁘게 남아있더라고요. 꿀팁이죠? 이것도 제가 다른 유튜브를 보고 배운 꿀팁이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. 여러분 되게 화려하고 싶어서 펄을 발랐는데 오히려 눈이 더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이유는 저희가 이런 점막 부분은 좀 더 또렷하게 하잖아요. 그 음영을 줄 때도 이런 점막 부분에는 좀 더 어두운 색깔 부분으로 음영을 주는데 이 펄을 막 발라서 열심히 눈두덩이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저희 이 점막 가까이에 이 펄들이 묻어서 빛에 반사가 돼서 하얗게 되겠죠? 그럼 어떻겠어요? 당연히 눈이 작아 보이겠죠? 약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연예인들 화장해줄 때 눈이 작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점막에는 조금 떼어서 이 눈 위에 딱 보이는데 이런 데만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 점막 속눈썹 가까이 바르면 눈이 더 작아 보여요. 그래서 마지막 꿀팁은 이 속눈썹, 이 점막 가까이에는 펄을 너무 바르지 말기입니다. 글리터 좀 더 쉽게 바르는 도구 3가지, 그리고 글리터 예쁘게 바르기 꿀팁 4가지까지 여러분한테 몽땅 소개를 해드렸어요.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제가 잘 가져왔나요? 아무튼 제가 소개시켜드린 꿀템들과 꿀팁들로 앞으로 예쁜 글리터 더 예쁘게 바르시길 바래요. 이 영상이 글리터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도 제가 꿀템들, 꿀팁들, 그리고 예쁜 제품들 많이 소개시켜드릴게요.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요. 다음 추천 영상은 발레 추천입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전 댓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 사실 이 두 개는 너무너무 유명하들... 먼저는 그래서 글리터 바를 때 편하게 도움을 주는, 편하게 주는 펄로 빡